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행정수사 기본법을 인용하신 거죠? 예, 거기 조사 대상 절차 방법 등을 행정 그러면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장재영 의원님께 차분차분 설명을 드렸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죠? 예, 장재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법적 판단에 의하면 이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지 않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윤함영 변호사님을 위원장이라고 칭하지 않고 변호사님이라고 칭하는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통보를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경찰청으로 받았습니다. 경찰청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받으셨어요? 경찰청 간부인데, 간부. 예, 근데 제가 기억을 잘 못. 경찰청장님이 직접 통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제가 그러면 그 분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실 때 이 예,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이 위원회의 법적 지위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라고 들었습니까? 그 훈령을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훈령을 받습니까? 경찰청에서 말하는. 아니, 그러니까 훈령.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위촉할 때. 그분이 저한테 말씀드릴 때는 예. 이 훈령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제가 훈령을 구해서 읽어보고요. 예. 그거를 그랬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건 인권 경찰이 공권력을 훈령에 써져 있는 대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기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전화 오신 분한테 예. 본인이 그 위촉 사실을 수락하면서 예, 내가 어떤 정도의 권한을 줘야 예, 이 위원장을 수락하겠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흔쾌하게 수락하셨습니까? 하루 정도 시간 있다가 주변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해서 예. 경찰청 훈령으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까? 그 절차는 모르십니까? 예, 오늘 와서 TV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 처음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위원회를 이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돼서 이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굴러간다고 하면 이 위원들이 2급 비밀이나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사관들이 열람하게 돼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정하신 4개의 사건에 대해서 예. 수사 기록을 열람하실 겁니까? 그건 아직까지 그 조사관도 없고요. 예. 저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뭘 조사를 할지를 정해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결정한 바는 없고요. 위원회 이 일은 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결정을 다수 합의에 따라 서기 때문에. 근데 위원회 명칭이 예. 진상조사위원회라면 예, 그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이나 예. 그 당시의 참고인 및 피의자를 소환해서 신문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들춰보지 않았을 때 과연 그것이 진상조사가 될까요? 글쎄요. 예. 그런 근데, 권한을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훈령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은 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예. 이 법의 안정성이나 사법부의 안정성을 봤을 때 예.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용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다시 보시고 이것을 다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틀린데요. 네. 저희들이 보는 건 이미 종사법부에서 판결된 사건이 적절한 사건, 적절하게 판단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경찰관들이 직무를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법에 따라서 경찰 비례나 경찰 최소 원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경찰력을 행사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법부 판결에서 판단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조사한다고 해서 법적 안정성이나 사법 판결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진압을 했던 예. 경찰관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환도 가능하시겠네요? 소환을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예. 조사 협조를 하겠죠.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겠죠. 조사 협조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일이 됐어요. 표창원 의원. 네, 우선 시간 아직 카운트하지 말아주시고요. 적정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민감령 기획조정관이나 진경훈 경찰개혁 TF 단장 중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훈령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하시나요? 그분 좀 나와 주시죠. 성격에 대해서. 진상조사의 설치 근거 훈령. 누가 나오실래요? 지금 저 진교훈 단장이 그 아까 말씀하신 걸 서류를 검토하러 지금 나가 있는. 아니 제가 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답만 주시면 돼요. 예. 기획정관이. 민감용. 네,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께서 그 질의 주신 내용 오늘 하루 종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째, 지금 그 이 진상조사의 설치 근거 법령이라는 훈령은 우선 그 근거가 법제 업무 운영 규정 대통령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훈령 네, 규칙 만든 말씀하시는 법적인 근거가 법제 업무 운영 규정 대통령령에 각 부처에서 어떤 훈령,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있고 그 절차는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예예. 이 그 대통령령인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법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률, 대통령령, 부령 여기까지는 국무회의를 거쳐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규칙이 있어요.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행정규칙은 소관 부처에서 만드는 것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고요. 절차상으로 만든 이후에 법제처에 번해서 법제정보 시스템에 등재하면 적법한 행정규칙이 됩니다. 네. 네,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진상조사위 관련 훈령은 경찰청 훈령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령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처의 규칙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거칠 필요가 없고 법제처의 법제정보 시스템에 등재하면 됩니다. 등재하셨습니까? 예, 등재된 걸로 압니다. 네. 그 부분을 확인하시 그 부분 됐으면 법진 하자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행정조사 기본법이 왜 나왔느냐? 행정조사 기본법의 내용은 조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범위를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수사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 수사라고 함은 피의, 혐의를 가진 자에게 강제 수사, 체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강제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적인 조사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상조사위 설치를 하면서 행정조사 기본법을 토대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수사가 아니라 강제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판례에 의해서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아니고 행정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관한 규칙이나 관행이나 문화나 또는 법제도의 개선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행정조사 기본법을 인용하신 거죠. 예, 거기 조사 대상 절차 방법 등을 행정 그러면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장재원 의원님께 차분차분 설명을 드렸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죠. 여기에 더군다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더 화가 나신 거는 어제 청와대 임종석 실장께서 국가 안전 뭐였죠? 관리 기본 규칙 그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에 불법하게 개정이 된 것들 이 부분이 불법이다. 왜? 그 규칙은 국가 안전관리 기본 규칙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쳐야만 수정이 됩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대령에 예?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거는 불법이죠. 예, 대외적인 구성 이 두 가지가 대령은- 다른 거예요. 예. 예? 대통령령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과 국무회의 거칠 필요가 없는 행정규칙 간의 차이 이것만 말씀드리면 오해가 다 풀리는 겁니다. 왜 그걸 말씀을 안 드리세요? 네, 이따 설명.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윤한명 변호사님, 위원장님, 예. 그리고 양영철 교수님 평상시 너무나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그 저희들이 이 국회에서 어쨌든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법집행 기관이 개혁되는 차원에서 법적인 하자, 절차적 이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너무 한쪽 정파에 치우친다든지 감정몰이 보복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의 개혁이 추진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그 야당 의원님들의
이나 문제 제기는 당연히 저희들이 수렴해야 하고 아마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수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경찰개혁위원회 산하에 인권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하시는 그 의미와 취지와 한계는 지금 이러한 법적 근거에 분명히 나와 있다. 그러므로 행정조사라는 한계를 분명히 지켜주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임의조사라는 것, 경찰 관계자들의 협조를 근거와 바탕으로 한다는 것. 하지만 그 방향성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협조라는 것이 맹탕으로 흐르지 않게 실제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의 예술에 가까운 운영의 묘와 기술을 발휘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는 분명히 공감하고 계시죠?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네,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장재훈 의원. 위원장님 저기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 훈령을 제대로 지켜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 안 짓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청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게 아니고 행정조사 기본법을 따라서 올 12월 달에 이 위원회에 대한 조사 권한 범위 다 해서 국무조정실에 넘겨서 절차에 다 따라서 훈령을 만들었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졸속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까지 못 받으셨죠, 법 해석을. 이거를 분명히 좀 그 경찰청의 해석을 받아야 되고, 추가로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훈령으로 국무조정실에 거치지 않고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해서 훈령으로 자체적으로 했던 사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 정도로 지금 그 현역 경찰관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수사 기록도 열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렇게 중요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렇게 경찰청에서 자체로 급하게 만든 훈령으로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경중을 따져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경찰청 자체에서 훈령으로 만든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또 국무조정실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 법을 따라서 만든 훈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사례까지 좀 갖고 와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장님, 예. 요 장기훈 의원이 했던 그런 사례 아까 해석을 좀 해주시고요. 예, 마찬가지. 네, 백재님. 예, 저는 그 지금 인권 침해 진상조사가 나서 훈령은 경찰청 공무원들만 적용되는 행령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정한 거거든요, 경찰청에.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지금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들이 조사 관련해서 적정하게 경찰 직무법인가요? 거기에 맞게 정확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항만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훈령으로 충분히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유라명 우리 진상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경찰 직무법에 맞게 그 사건과 관련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미치는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경찰 공무원의 직무로서 정확히 됐느냐 아니냐 그게 민간의 어떤 경찰 직무에서 위반이 됐느냐. 이것은 지금 전혀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자. 이 중재 자중하십시오. 아니, 자 장재훈 의원, 이 내용은 자중하고 이 내용은 지금 이래 서로가 의견이 충돌되니까 잠깐만. 이 내용은 여기서는 다 뭐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회 사무처하고 법제실에 확실히 해석을 받아서 또 경찰청 받아서 종합감사할 때 CCB를 가려다 합시다. 예, 지금 그에 대해 여기서 뭐 알고 자주하는 마무리하고 이제 법제적 의견 듣고 모든 이 과정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 위원회가 하는 일에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윤하명 진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팩트라고 생각해요. 이 일과 관련해서 경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 내용들인가에 대해서 막혔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한 조치된 것이 우리 지금 이 만든 훈령이다 이런 개념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참고인 유남영, 양영철 참고인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경찰개혁위원으로 또 이쪽이 되시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말 경찰 내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경찰 내 문제가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저희 이원회 뭘 진짜 고쳐야 되는? 저희 이원회 활동에 대해서 경찰에 종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당연하지. 과거 일을 다시 살펴보니까 그러나 대다수 경찰관이 지난 여러 해 동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아픔은 있지만 해결을 해야 될 과정이 아닌가로 이렇게 인식할 걸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야당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없도록 저 스스로도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까? 그 절차는 모르십니까? 예, 오늘 와서 TV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 처음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위원회를 이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돼서 이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굴러간다고 하면 이 위원들이 2급 비밀이나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사관들이 열람하게 돼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정하신 4개의 사건에 대해서 예. 수사 기록을 열람하실 겁니까? 그건 아직까지 그 조사관도 없고요. 예. 저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뭘 조사를 할지를 정해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결정한 바는 없고요. 위원회 이 일은 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결정을 다수 합의에 따라 서기 때문에. 근데 위원회 명칭이 예. 진상조사위원회라면 예, 그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이나 예. 그 당시의 참고인 및 피의자를 소환해서 신문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들춰보지 않았을 때 과연 그것이 진상조사가 될까요? 그러면 그 분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실 때 이 예.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이 위원회의 법적 지위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라고 들었습니까? 그 훈령을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훈령을 받습니까? 경찰청에서 말하는 아니, 그러니까 훈령.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위촉할 때. 그분이 저한테 말씀드릴 때는 예. 이 훈령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제가 훈령을 구해서 읽어보고요. 예. 그걸 그랬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건 인권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 훈령에 써져 있는 대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기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전화 오신 분한테 예. 본인이 그 위촉 사실을 수락하면서 예. 내가 어떤 정도의 권한을 줘야 예. 이 위원장을 수락하겠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흔쾌하게 수락하셨습니까? 하루 정도 시간 있다가 주변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해서 예. 경찰청 훈련 소환을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예. 조사 협조를 하겠죠.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겠죠. 조사 협조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일이 됐어요. 표창원 의원. 네, 우선 시간 아직 카운트하지 말아주시고요. 적정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민감령 기획조정관이나 진경원 경찰개혁 TF 단장 중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훈령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아시나요? 그분 좀 나와 주시죠. 성격에 대해서. 진상조사의 설치 근거 훈령. 누가 나오실래요? 지금 저 진교훈 단장이 그 아까 말씀하신 걸 서류를 검토하러 지금 나가 있는. 아니 제가 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답만 주시면 돼요. 예. 기획정관. 민감용. 네,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께서 그 질의 주신 내용 오늘 하루 종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째, 지금 글쎄요. 예. 그런 네. 권한을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훈령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은 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예. 이 법의 안정성이나 사법부의 안정성을 봤을 때 예.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용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다시 보시고 이것을 다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틀린데요. 네. 저희들이 보는 건 이미 사법부에서 판결된 사건이 적절한 사건, 적절하게 판단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경찰관들이 직무를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법에 따라서 경찰 비례나 경찰 최소 원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경찰력을 행사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법부 판결에서 판단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조사한다고 해서 법적 안정성이나 사법 판결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진압을 했던 예. 경찰관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환도 가능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행정조사 기본법을 인용하신 거죠? 예, 거기 조사 대상 절차 방법 등을 행정 그러면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장재영 의원님께 차분차분 설명을 드렸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죠? 예, 장재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법적 판단에 의하면 이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지 않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윤함영 변호사님을 위원장이라고 칭하지 않고 변호사님이라고 칭하는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통보를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경찰청으로 받았어요. 경찰청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받으셨어요? 경찰청 간부인데 간부. 예, 근데 제가 기억을 잘 못. 경찰청장님이 직접 통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제가